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자, 저희의 페이스리프트된 2020년형 BMW의 소형 SUV X1의 디자인 그리고 기능 리뷰 꼭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안 보셨으면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리뷰에서 보셨듯이 겉보기에 좀 정보가 낮고 작아 보이지만은 실내 공간도 잘 챙겼고 외관 디자인도 아주 스포티하게 잘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렬 4기통 2.0 트윈 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X드라이브 28 모델에서 처음 소개된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진은 228마력의 35.7 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몸매에 비해서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고요. 8단 자동 스텝트로닉 트랜스미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현세대 8단 자동 스텝트로닉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시승 나가서 얼마나 깔끔한 변속을 보여주는지 같이 보도록 해요. 연비는 리터당 11km가 나오고 제로백은 6.3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제로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하니까 시승기 빨리 나가보도록 해요. 고고! 이 BMW X1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 트윈 스크롤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28마력의 35.7 토크가 나오는 엔진인데 동급에 비해서 무난합니다. 토크가 높아요. 얼마나 제가 기대하고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교할 차량은 캐딜락의 XT4와 아우디의 Q3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XT4는 정말 강렬했어요. 하지만 너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도록 차량이 세팅이 돼 있어서 무슨 야생마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파워 하나는 또 끝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XT4를 몰아봤었는데 파워가 상당했는데 컨트롤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적응을 하고 타니까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못 받았지만 근력은 또 정말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Q3는 지금 아우디 터보 모델들이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Q3는 그래도 다른 A6라든지 Q8이라든지 그런 차량들보다는 좀 강하게 느껴졌지만 좀 힘아리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는데 강하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살짝 밀어봤는데 강하네요. 일단 Q3보다는 훨씬 강한 느낌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쪽이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브레이크 제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량에 브레이크 제동력에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요. 차량이 원체 가벼우니까. 그런데 브레이크 페달이 압이 먹는 구간까지 들어갈 때 그때 저속 제동이 많이 먹히는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섬세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몸에 익지 않으면 좀 울컥울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속 제동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제동은 부드럽게 잘 됩니다. 가스 페달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발력도 상당히 있고 브레이크는 뭐 상당히 잘 잡히네요. 그래서 살짝 컴포트 모드인데 역시 묵직하고 표를 하듯이 그렇게 몰아주네요.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이 차량이 전고가 낮고 보니까 SUV인데도 지금 어댑티브 댐핑도 안 들어가 있고 맥피어슨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속에서 코너를 돌았는데 상당히 안정감 있고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핸들이 정말 안타깝네요. 핸들이 지금 그렇게 고속으로 주행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지금 한 80km 정도 주행을 하는데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핸들이 또 무거워요. 이건 왜 이러지? 핸들이 아예 처음부터 무거웠어요. 핸들이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작은 차를 모는데도 내가 이렇게 팔에 이렇게 힘들게 조향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세팅이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무거우면 적어도 전 구간에서 안정성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따 고속도로 들어가 보면 또 알겠지만 한 80km 구간에서 무겁기만 하지 안정감이 없어요. 이 센터 쪽에서 약간 미끌미끌 해가지고 전혀 안정감 없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세팅이 되어 있네요. 가속력은 제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Q3보다는 훨씬 낫고요. 2.0 터보 엔진이 들어가지만 차라리 GLC보다도 더 가속력이 훨씬 있고 더 고급스럽게 가속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딱 GLC하고 XT4 사이에서 이 절충점을 잘 찾은 듯한 그런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한데, 근데 뭐 XT4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좀 XT4 같이 망나니처럼 그렇게 가속이 되는 건 아니고 또 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럽게 가속을 해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은 이 2.0 트윈스크롤 터보가 잘 구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제가 주행을 해볼게요. 오, 이거야 뭐야.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만 했는데 등을 이렇게 확 밀어주네요. 지금 어느 정도 고속이에요. 지금 한 10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데요. 트윈스크롤 터보라서 반응성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성에서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지금 올라가는 램프에서 약간 고속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와, 아이고 넘어간다 차. 잘 밀어준다. 속도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속으로 들어왔고 상당히 고속으로 지금 주행 중이에요. 그런데 한 120km가 넘어가니까 또 이거 봐봐. 잠깐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고속에서 조향이 쑥 막 밀리네요 이거. 이게 좀 상당히 고속이에요. 상당히 고속인데 무거우면서 안정감이 없어. 쑥 밀리네. 그래서 제가 현 세대기들 조타 저항 모듈을 상당히 좋다고 제가 호평을 했거든요, BMW에.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 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전 세대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구나. 지금 고속으로 들어오는데 엄청 무거운데도 의도치 않게 차가 슉 밀렸어요. 방금 조향부가 좀 안정성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중속까지 반응성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랙션도 아주 좋았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호평을 많이 하고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와, 중속에서 밀어주길래 상당히 좋다. 반응성도 한 이 정도 중속이라고 하면 제가 한 80에서 100km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상당히 잘 밀어준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중속대를 넘어서서 고속에 딱 들어가니까 터보 렉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고속에서. 그리고 반응성도 좀 늦어졌습니다. 트랙션이 먹기까지의 렉이 있어요. 밟았을 때 트랙션이 잠깐만 트랙션 잡아줬거든요. 근데 트랙션이 먹고 나서도 내가 요구한 만큼의 트랙션이 고속에서 발현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속에서 트랙션, 반응성, 파워는 살짝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도 제가 115km 이상을 밟고 이 커브 램프를 쳐서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가 넘어갈 것 같아. 차가 상당히 많이, 기본적으로 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롤은 없는데 차가 좀 많이 기울어 가지고 좀 무섭다. 더 이상 밟아서 들어가기는 약간 무리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차량들을 가지고 고 진입로를 진행하는 것 이상은 제가 못 밟은 그런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괜찮은 가속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노면 스트레스도 상당히 전달이 덜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지만 약간 터보 렉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속에서의 트랙션 반응성이 살짝 모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정리를 드릴 텐데 핸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진짜 너무한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모듈을 바꾸질 않지. 그래서 이 2020년형 X1에 좀 말씀 못 드린 부분까지 좀 얘기해 보자면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이즈가 상당히 머플이 많이 됐습니다. 머플이 많이 돼가지고 필터가 잘 돼서 들어오고, 특히 지금 터보 차량에서 제가 출력 요구를 많이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엔진 노이즈가
안 들어옵니다.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적어도 엔진 노이즈는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아닐까 싶지만은 전체적인 정숙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승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노이즈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깥에 노이즈, 윈드 노이즈도 안 들어오고 윈드 노이즈 뿐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다른 차들이 만들어내는 노이즈도 잘 필터링 한 것을 보여줬고요. 엔진 노이즈, 바닥 노이즈 다 좋았고요. 서스펜션도 어댑티브 댐핑이 안 들어있어서 고급스럽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필요 없는 우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체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롤하고 피치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핸들 모듈은 정말 제가 몰아본 차량 중에서 이 현세대 기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무겁기만 무겁고 안정감이 하나도 없고, 지금도 운전해보면은 제가 X6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BMW 핸들 모듈이 보면은 저속에서 조타각을 너무 넓게 세팅을 해놔요. 너무 넓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 정도면은 회피할 수 있겠는데 하면은 차가 그만큼 조향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몰아봤던 차 중에서 BMW 말고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뻑뻑한데 다른 차 생각하고 틀면은 조향이 생각만큼 안 돼줘가지고 어이구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적응하면은 괜찮긴 하겠지만은 다른 차량에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세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X6는 적어도 이 조타 저항 모듈이 굉장히 세련되게 돼 있어서 속도별로 변화가 많이 되고 튼튼하게 안정감 있게 돼줬지만은 이 X1은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브레이크는 반반이었고요. 그래서 XT6가 아마 젊은 사람들 입장으로 전 아직 젊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XT6가 좀 다듬어지진 않았지만은 엄청 강력한 심장하고 차량 컨트롤하는 게 거칠지만 취향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차량이 원체 공간을 많이 내줘서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탄 차량 중에서 최악의 차량은 1세대 X1인데요 1세대 X1에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서스펜션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차량은 SUV로서 상당히 완성도가 있게 뽑아져 나왔었지만 핸들 모듈에서 좀 제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형 X1에서 말씀드릴 부분, 제가 느꼈던 부분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리뷰 참고하셔서 또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이렇게 한 차량씩 리뷰를 찍는데 도관이 나가고 등골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